지원 세무사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어느 분들이 오셨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회사에서 경리 담당하시는 분이시면 좀 담당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그 회사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 운영하시는 분. 자, 그러면, 법인을 하시는 분 좀 손 좀 들어주실까요? 법인 경리분들, 법인 경리하고 회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개인 사업자. 이제 사장님들은 개인 사업자가 많으시고 그러시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은 오늘 저희가 제가 강의할 내용은 회계와 세무입니다. 여기서는 재무제표 및 세무회계라고 나왔는데요. 재무제표하고 세무회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나는 회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처음 들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세요? 그러면은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오셨는지 사실은 왜냐면 격리를 하시면 이게 어느 정도는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기초교육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나는 이제 기본 다 아는데, 다른 걸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따 끝나고 나서 잠깐 질문을 받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은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란 무엇인가 하고 이제 세무회계란 그런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세무법인 다솔이라는 곳에서 저희 북인천 지점에서 거기서 이제 세무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최근에는 경인여대에서 강의했었고 요즘에는 이제 강의는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자, 우리가 회계는 무엇인가? 왜 회계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회계란 보면은 회사의 경영 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기록하고 추적하여 회사의 유용한 재무제표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양한 이해관계자. 자, 뒤에서 이제 이해관계자들 나올 텐데, 저희가 뭐냐면 회사가 경영을 해요. 경영을 하면 사실 엄청 우리가 바쁘죠. 왜냐면 세금 계산서도 끊어야 되고 돈 들어왔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이 제대로 나갔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안 하면 큰일이 나죠. 기록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사실과 다르게 되면 대표자나 누군가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걸 기록을 하고 정보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죠. 이해관계자한테. 이렇게. 근데 어떤 정보를 해요?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럼 우리가 유용한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일 유용한 거는 우리 회사가 이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 직원들 월급을 1년에 얼마나 주느냐, 매입을 얼마나 했느냐, 사실은 그런 게 사실은 유용한 정보죠.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1년 동안 도대체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월급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투자가 엄청 유행입니다. 우리 사무실도 보니까 막내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20살 막 이렇게 20 몇 살 이런 분 학생들도 요즘에 주식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사실은 내가 주주면 재무제표를 보고 여기가 이익이 나는가 안 나는가 사실은 이해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익이 났으면 이익이 나야지 사실은 배당금을 보통은 줍니다. 그래서 올해 배당금은 얼마 될까? 그리고 채권자, 회사에
채권자는 뭐냐면 이제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아니면은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고, 뭐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회사한테 물건을 납품하고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죠. 이런 사람들 채권자예요. 근데 이제 뭐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실무하신 분들 뭐라고 그러세요? 재무제표 가져오세요 이러죠. 왜냐면 은행도 돈을 빌려줘도 되는가 안 되는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채권자는 이런 목적이 있다. 경영자는 얼마 벌었어 도대체 이런 걸 알고 싶어서 당연히 하겠죠. 종업원은 근데 뭐 이게 종업원이 이렇게 다 받는 회사는 좋은 회사지만 올해 성과금은 얼마나 받을까? 대기업은 뭐 이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솔직히 있는 데는 성과금 얼마다. 연말에 엄청 관심이 있죠. 그리고 거래처. 사실 거래처도 이거를 큰 회사는 요구할 수가 있어요. 왜? 아니 내가 물건을 주고 돈을 못 받는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회사 거래도 해도 될까? 사실은 대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단가나 이런 걸 위해서 거래처에서도 요구하는 회사도 있다. 그리고 이제 과세당국. 제가 일하는 이 과세당국 세무서 국세청. 올해 세금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 왜냐면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세금은 번 것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그쵸? 안 벌면 세금을 안 내요. 안 벌면 결손이어서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도 관심이 있죠. 돈 얼마나 내가 세금을 초과 세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사실은 뭐 법인세 세수 아니면 소득세 세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세무서 그러니까 국세청도 이런 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서가 2008년도인가 이때부터 전자세금 계산서가 들어와서 사실은 국세청에서 웬만한 대기업들의 매출은 전부 다 뭐 100% 실시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계하는 우리가 이런 걸 만드는 목적이 이렇게 정보 이용 목적이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 유용한 정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만들까? 똑같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재무제표라는 게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정보 이용자에게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맘대로 솔직히 말해서 내 맘대로 쓰면 그렇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었어요. 기업 회계 기준. 이건 회계에서 하는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이런 경영 활동을 재무제표에 기록하고 보고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사용하는 뭐예요? 회사들.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공용어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전 세계에 거의 뭐 공용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제 회계 기준도 있고 국내 회계 기준도 있어요. 여러분들 상장 기업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자기네들 마음대로 재무제표 막 여기다 넣고 저기다 넣고 그러면은 아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국제 회계 기준도 있고 우리나라 회계 기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회계 기준에서 맞춰서 만드는 것이 재무제표고 이게 정보의 전달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재무제표를 제대로 볼 줄 알면 웬만한 회사들은 똑같은 언어니까 사실은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재무제표는 뭐를 도대체 재무제표라고 하느냐? 그래서 재무제표는 보통 이제 우리가 5가지를 얘기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있는데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란 요게 중요해요.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그래서
일정 시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정 시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뭐 12월 말 현재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예요. 근데 이 재무 상태가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즉 일정 시점 12월 31일 이거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는 정관에 의해서 내가 일정 시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1년 대부분의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가 12월 말 법인이에요. 그래서 12월 말 시점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자산, 부채, 자본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여러분들 뭐냐면 얼마나 벌었나, 그쵸? 얼마나 벌었나 이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는 손익계산서는 보통 어떻게 해요?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다. 즉 손익계산서는 1월부터 12월, 1월부터 6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동안, 즉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동안에 수익이 얼만가, 비용이 얼만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죠. 그쵸?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저희가 그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다. 즉 이익이 뭐 6개월 동안 얼마 났어? 도대체 1년 동안 얼마 났어? 이런 거 알아보는 그런 거라는 거죠. 1년은 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가 모든 회계 단위는 뭐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자, 현금 흐름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상황하고 현금이 없는 회사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뭐 여기 회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 물건을 납품해요. 매출이에요. 아, 근데 이 회사가 돈을 안 주네. 돈을 뭐 6개월 끊어주거나. 그럼 내가 12월 말에 만약에 내가 10억을 매출을 끊었어요. 10억을 매출을 끊고, 내가 매출을 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는 미리 5억을 들여서 물건을 샀는데, 그러고 나서 12월에 10억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 회사는 5억이 났는데 현금이 없죠. 10억을 못 받았잖아요. 5억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뭐 유동성 위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현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회사가 이익은 났지만 뭐 이제 뭐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뭐 현금 흐름표는 뭐 실제로 이제 돈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어떤 구조가 있는가 이런 건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서만 볼 거예요. 자본변동 보고서예요. 그래서 에 나잖아요. 아, 기업의 유보이익이 많다. 그러면 유보이익이 도대체 이 자본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러니까 자본 항목에 대해서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조그만 회사들은 이 자본 변동이랄 게 별로 사실은 없어요. 자본 변동이 있는 거는, 당기 순이익이 쌓여서 미처분 이익여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제일 커요. 당기 순이익이 쌓여서 유보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자본 변동표는 흔하지는 않긴 하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뭐 큰 회사는 여러 가지들 뭐 자본 조정이라던가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오늘 볼 거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주로 볼 거예요. 자, 주석은 뭐냐면요. 재무제표 해당 과목에 이 추가 정보를 주는 별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은 다 재무제표를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거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 재무제표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다트라고 해서 공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제가 알기로 4번, 그러니까 분기별로 재무상태표하고 이런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뭐 특별한 사항은
꼭 필요한, 즉 정보 이용자가 알아야 되는 정보는 반드시 주석으로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무제표를 보고 이 회사는 어떤 회사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요, 이게 분식이라고 하는 분식회계를 했다. 여기에 가짜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정보 이용자들이 여기가 이익이 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익이 안 났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고서가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회사가 진짜 이익이 났나 안 났나? 이제 이런 것들을